뭐 며칠간 계속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져요. 누구? 네. 문다혜를 중심으로. 자, 이번에는 문다혜의 태국 정착을 도왔다는 교민이 소환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교민이 부동산 소개업,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더군요. 그런데 다 좋아요. 태국에 정착하려면 태국의 현지의 부동산 중개인을 알아야 되겠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님이시니 거기서 뭐 집도 좋은데 두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니까 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주변으로 이제 집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를 알게 됐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의 부하 직원이요. 아니 이상직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율을 느끼게 할 만한 연결고리입니다. 와우. 스모킹 건이라고도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네. 그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흠. 그 타이에다가 타이 이스타젯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 관련 없는 회사다. 관련 없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다음에 거기 전무로 앉혀놓은 사람이 문다혜 씨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다혜 씨의 남편은 항공에 관한 전문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영어도 못한대. 영어도 못한다며. 그래서 그 방 안에 그냥 같이 있으면서 한국인 직원들하고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 문다혜 씨의 남편한테 그렇죠. 해줬는데 이 사람이 2018년 3월에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예.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와, 그 자리가 정말 가고 싶은 자리예요. 어떤 사람들이 낙선한 사람들이 최고로 가고 싶은 곳이에요.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청와대에서 꽂아주는 자리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2020년 총선 때 네. 그 전중가 어디서 이제 공천을 받는데 전주의 공천. 근데 거기 계속 그 유력한 현역이 있었는데 네. 밀어내고 이 사람이 공천이 된 그렇죠. 거예요. 대기업에도 4년 전에 공천 넣었는데 그냥 딱 그 공천 자체도 없을 정도로 그 4년 내에 실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상직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부터 뭔가 이렇게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근데 또 그 특혜를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 사람이 하는 행사에 전무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사실이어서 연결고리가 뭐지 사실 기자들이 이걸 계속 취재를 했는데 네. 그걸 지금까지 못 찾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최초로. 그러게요. 그냥 전무시켜줬어. 그 사람 능력 있으니까 전무 됐겠지. 나는 그 회사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이렇게만 이상직이 자기 방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직원이 여기 등장을 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중진공과 문다혜 남편, 문다혜 연결고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왜 소개를 시켜줬냐? 그럼 네. 타이로 가는데 뭔가 중진공에서 중진공 이사장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타젯 항공의 직원이어도 이상한데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의 직원이 그때부터 이상직의 어떤 명을 받아서 태국 정착을 전부 다 해줬다. 이거는 이상직이 부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스타 항공, 뭐 타이 이스타 항공 이 얘기만 되풀이됐는데 중진공 때부터 문다혜를 뭔가 특혜를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사람이 받았던 특혜와 이 특혜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딱 느낌이 뭐냐면, 전주지검 형사 3부 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며칠간 딱 그 소환했다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줄줄이 꿰어 있어요. 구슬이 그냥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꿰어야 서말이지. 서말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그 문다혜 씨의 남편이 원래 증권회사 다니다가 토리 게임즈라고 제 이름이 처음에 그거였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반려견 이름이랑 같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2018년 3월까지인가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고 한동안 이제 다혜 씨 가게의 수입이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정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인데 지금 또 있잖아요. 그 네. 의상 디자이너 딸하고 네. 그 전 춘추관장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까지 뭔가 이렇게 자금이 갔다고 하니까는 이게 자금이 갔고 김정숙 여사가 바로 준 것도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간 거기 때문에 혹시 여기 청와대 공적 자금이 쓰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뜻밖의 우리는 김정숙의 옷값을 늘 국가기록원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면 거기서 뭔가 특활비에 고리가 나오겠지 그랬는데 이건 아주 뜻밖의 특활비의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하필이면 처음에 양 이네스라는 의상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그 다음에 제2 부속실의 비서관이었던 유송화라는 이 두 사람을 출국 정지시키고 소환했다는 기사가 뜻밖에도 옷과 연관이 돼 있고 두 사람 다 유송화라는 사람은 5만 원짜리 관봉권을 들고 몇 천만 원 들고 구두도 사고 뭐 직접 그 관봉권을 건넨 사람이잖아요. 또 단골 디자이너에 따른 5년간 한 번도 청와대를 나오지 않고 5년간 청와대에서 일했다고 하니 옷과 관련돼서 온갖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바로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는데 돈 말고도 옷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 돈이 그러면 어디서 났겠느냐? 특활비로 났겠다.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경호원 기사가 터져요. 경호원 기사는 이제 금액이 6,600만 원인데 이게 문다혜 씨가 경호원 계좌로 돈을 보낸 다음에 그 경호원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송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문다혜가 직접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왜 쓰리 쿠션으로 거쳐가냐고요. 보통 그렇죠. 이런 거는 출처를 불명하게 할 때 자금 세탁할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6,600만 원이 건너갔는데 이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딱 저의 머리를 스치던 기사가 있었는데 쳤구나. 이게 곽상도 의원이 계속 예. 제기를 했던 문제가 그렇군요. 2018년 7월에 문다혜가 구기동 자택을 매각을 합니다. 그 자택은 남편 거였죠. 남편이 증여했죠. 네네. 예. 근데 2019년 5월에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기동을 매각한 가액은 5억이고 5억 1천만 원. 예, 그다음에 그 양평동을 산 금액은 7억 6천인데 네. 그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를 대출을 받거나 갭 투자식으로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금융에서 대출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오로지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곽상도 의원이 자금 출처 소명하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대답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구기동 다세대 주택을 샀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선유도 지구단위 구역으로 10m 앞에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도 아니라 선유도 지구단위 구역 만나기 10m 전에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는 여기가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차익을 건져요. 야, 대통령이 자기 딸 이 치부하라고 재테크하라고 저기 집값도 이렇게 부동산 값도 올려주고 그 지역을 또 미리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또 해줬다는 의혹이 또 생기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고 2년 만에 판 거잖아요. 근데 몇억 차익이라고요? 1억 4천. 와, 대단하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이 기사를 봤거든요. 경호처장. 그러니까 경호원을 소환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기사 말미에 딱 하나가 경호처장도 소환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기사를 봤더니 경호처장을 소환해서 경호처장 진술을 들었는데 이자가 검찰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딱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경호처장을 만약에 경호처 전체를 아우르는 총책임자를 부를 정도라면 경호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 자금에 대한 세탁을 경호처가 직접 나섰을 가능성. 이게 만약에 제가 문다혜 씨라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돈이고 이거를 세탁할 필요가 있다면은 경호처 직원, 그러니까 일개 직원이잖아요. 네. 일개 직원한테 부탁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아버지랑 가까운 그렇지. 경호처장하고 먼저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호원은 경호처장이 지시를 내리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 다 지인은 아니잖아요. 양이네스가 자기 지인이라고 문다혜가 막 SNS에 지인도 털어요 그렇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청와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맞다. 전변 말씀처럼 경호처장이 지시를 내렸겠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은 만약에 문다혜가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네. 경호처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가능성이 더 커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양 이네스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인간에 정말 한 300만 원 왔다 갔다 했나 보다. 문다혜가 이렇게 3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진행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고도 생각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눈덩이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미리 먼저 불어놨었어야 돼요. 그 사위 타위 이스타제 그 취업 문제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이 정부 들어서 전주지검에서 계속 이거를 파고 있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우리 묵혀놓고 있나 수사 안 하나 했는데 인제 지금 터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중앙지검장 바뀌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참 비겁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이 전주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 기억에 아이고 이게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태국에 자료가 있으므로 일단 우리가 정지하겠습니다 수사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물론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있지만 전주지검장이 이 수사 하나만큼 좀 잘한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는 뭐 김건희 여사 보호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네. 밝혀져야 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그냥 검사들을 배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부장검사 안 바뀌었잖아요. 중간 간부가. 수사팀을 그대로 놔둔 게 그대로 놔둔 셈이 놔둔 됐죠. 거니까 이제 뭐 예. 덮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전주지검이 계속 수사를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중앙지검으로 안 갖고 오고. 중앙 일도 많은데. 왜냐면 이제 지금 매일 형사 3부가 아주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사를 그 매일같이 이렇게 내주고 있으니 전주지검이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해주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라도 하나 좀 종집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도 제가 보기에는 좀 종집으로 찍어서 다른 어떤 수사들도 계속 연결이 돼야지. 생각해봤더니. 작년 12월에 문다혜가 이거 예고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빠를 표적 수사한다. 기억나세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야, 그때부터 사실은 전주지검이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올가미가 덫이 내지는 함정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참 수사에 어떤 기미가 오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SNS에 글을 올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근데 듭니다. 진짜 지금 이게 불거져 있는 거에 10분의 1만 했어도 윤석열 정부는 탄핵당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죠. 살찐 고양이 같아. 미안한 말이지만 뒤뚱뒤뚱 앉아있고 쥐가 막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잡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을 준 거야. 좀 잡아봐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저 김정숙 여사 화내지 않았을까요? 아니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을 크게 만들었냐 하고 부부싸움 하지 않았을까요? 부부싸움하면 문재인 대통령 맞아요. 끽소리 못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중앙일보가 그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대통령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연희동이었나요? 구기동이었나요? 거기 어디서 살았잖아요. 구기동에 홍은동 살았죠? 아니었어요? 홍은동. 홍은동. 네. 근데 중앙일보 여기자가 거기서 왜 벽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벽치기를 하고 있는데 귀때기. 귀때기 김정숙 여사랑 싸우는 목소리, 김정숙 여사가 우는 목소리 이걸 들었다고 해서 그때 화제가 됐거든요. 조용한 집안은 아니었던 걸로. 어쨌든